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리더 없으신가요? 겉보기엔 완벽하고 성과도 뛰어난데 이상하게 팀원들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분들 말입니다. 일도 정말 잘합니다. 실적은 늘 압도적이죠. 회사에서는 이른바 성과 제조기라고 불리며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호랑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 참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곁에서 유능한 부하 직원들은 하나둘씩 소리 없이 떠나갑니다. 남겨진 리더는 홀로 텅 빈 사무실을 지키며 자문하죠.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팀은 늘 고요하고 보고서는 기계처럼 제때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팀원들의 진짜 고민도 창의적인 의견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진짜 속마음은 절대 공유되지 않는 것이죠. 성과는 나쁘지 않은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내 곁을 떠나는 걸까? 도대체 내 매니지먼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리더의 고독은 깊어만 갑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거창한 전략 회의실이나 화려한 KPI 보고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소하다고 치부했던 틈새에 정답이 있었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10초, 엘리베이터 안에서 흐르는 숨막히는 정적. 사실 팀의 균열은 그 사소한 순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오가는 영혼 없는 대답들.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단답형 대화들이 반복될수록 팀원들의 마음의 문은 더 굳게 닫힙니다. 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공기는 바로 그 가벼운 잡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구글이 2년간 추적해 찾아낸 상위 1% 리더의 비밀. 그건 바로 대화의 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구글이 2년 동안 수백 개의 팀을 밀착 분석했던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들어보셨나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에서 대체 무엇이 성과를 가르는지 그들은 필사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가 내린 결론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팀원의 스펙이나 지능보다 훨씬 중요한 단 하나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심리적 안정감, psychological safety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창해 보이는 안정감을 만드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리더가 일상에서 팀원에게 건네는 한마디, 잡담의 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리더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멘토님, 잡담은 결국 타고난 성격 아닌가요? 저 같은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에겐 너무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단언컨대 잡담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팀원의 마음을 열고 존중의 가치를 전달하는 가장 따뜻하고 정교한 소통의 공식입니다. 여기 올해 42인 영업부 김 부장을 한번 보시죠.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워커홀릭 리더입니다. 3분기 연속 매출 목표 초과 달성. 서류상으로만 보면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엘리트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서 날아온 통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만 팀원 3명이 퇴사, 사내 평균의 3배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거죠. 리더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져버린 그날 점심, 김 부장은 식당 구석에서 홀로 밥을 먹다 우연히 옆 테이블을 보게 됩니다. 그곳엔 개발팀을 이끄는 동갑내기 박 부장의 팀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팀과는 공기부터가 완전히 달랐죠. 박 부장님의 테이블을 한번 보십시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팀원들이 먼저 신나서 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마치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박 부장님이 화려한 언변을 가진 말쟁이라고요. 아닙니다. 그저 팀원의 잡담을 받아치는 한 끗 차이의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가 숨겨둔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합니다. 바로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두어라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심리적 안정감을 결정짓습니다. 김 부장님의 과거를 되짚어보죠. 팀원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부장님, 어제 미팅 때 고객사 반응이 너무 안 읽혀서 고민입니다. 그때 김 부장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쏘아붙입니다. 뭐가 문제였어? 사전 준비는 제대로 한 거야? 그래서 다음 플랜은 뭔데? 직원은 흠칫 놀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섰고 다시는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리더의 차가운 정답이 팀원의 입을 닫게 만든 것이죠. 반면 박 팀장의 팀을 보십시오. 직원이 먼저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선배님, 3주나 준비한 제안인데 클라이언트 반응이 미적지근하네요. 맥이 좀 빠집니다. 박 팀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고, 3주나 고생했는데 그거 진짜 진 빠지는 일이지. 네가 얼마나 밤 씻는지 내가 다 아는데 말이야. 그러자 직원의 표정이 확 밝아지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맞아요. 사실 처음부터 방향이 좀 어긋난 것 같기도 한데. 팀장님, 신뢰가 안 된다면 같이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친절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신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상위 1% 리더는 이 과학적 원리를 본능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감의 과정 없이 곧바로 날카로운 피드백이나 해결책이 날아오면 팀원의 뇌는 이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즉, 방어 기제가 발동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는 것이죠. 리더십의 핵심은 순서에 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고생 많았겠다. 이 따뜻한 한마디가 먼저 도착해야 비로소 팀원의 뇌는 무장을 해제하고 진짜 대화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비밀입니다. 상위 1% 리더는 절대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온전히 머무르는 법을 알죠. 팀원, 팀장님, 그게 이번에 클라이언트 담당자가 바뀌면서 저희 쪽 대응 매뉴얼이랑 조금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상황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김 팀장. 그래서 요점이 뭐야? 결론은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 아냐? 말 길게 할 거 없고 당장 그쪽 윗선에 연락해서 아포부터 잡아. 알았어? 결국 그 직원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학습된 거죠. 정작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는 묻혔고 근본 원인을 놓친 그 프로젝트는 2달 뒤 계약 해지라는 뼈아픈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상위 1% 리더, 박 부장의 회의는 다릅니다. 직원이 말을 멈추고 3분간의 긴 정적이 흘러도 그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다 줍니다. 직원이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토해낸 뒤에야 박 부장은 비로소 입을 빱니다. 그래, 고생 많았네. 그럼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보고 싶어? 이 한마디가 직원의 주도성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친절일까요?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MIT 인간동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상사가 말을 끊지 않고 듣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조직의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부하 직원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보고할 확률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배로 늘어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구글이 찾던 최고의 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완결성입니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담아낼 때 팀원은 비로소 자신이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다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함께 가고 싶은 리더를 결정짓는 법이죠. 자, 이제 상위 1% 리더들만 알고 있는 세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리더의 약점을 먼저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우리 팀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성공시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그 즉시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공포로 세운 성벽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팀원들은 리더의 압박에 압도되어 입을 닫았고 보고되지 않은 작은 균열은 3개월 뒤 감당할 수 없는 파국으로 터져버렸습니다. 반면 박 팀장의 회의실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프로젝트의 중간 단계에서 저도 아직 명확한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집단 지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박 팀장은 담백하게 덧붙였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놓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눈치 보지 말고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삽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어붙어 있던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고 이내 가식적인 보고서 너머의 진짜 문제점과 아이디어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죠. 기억하십시오. 완벽해 보이려는 리더 앞에서 팀원은 완벽한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는 숨겨지고 문제는 내차 터지죠. 리더가 먼저 자신의 빈틈을 보여줄 때 비로소 팀원은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움직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리더가 자신의 불안과 약점을 솔직하게 공유할 때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은 수직 상승하며 성과는 극대화됩니다. 약점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신뢰의 도구인 셈이죠. 자,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을 맞출 차례입니다. 네 번째 비밀, 일이 아닌 사람 자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법입니다. 자, 여기 흔한 월요일 아침 엘리베이터 안을 보시죠. 김 부장님이 묻습니다. 이번 주 그 보고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지? 직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숨 막히는 정적뿐입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소리만 들리죠. 땡!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마치 쫓기듯 각자의 자리로 도망칩니다. 이게 바로 팀원들이 퇴사를 결심하게 만드는 성과 중심적 대화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상위 1% 리더, 박 부장님은 다릅니다. 업무 이야기가 아닌 사람을 봅니다. 지수 씨, 지난 주말에 아들 축구 경기 있다고 했잖아. 결과는 어떻게 됐어? 궁금하더라고.
직원의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돕니다. 아, 부장님,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세상에, 우리 애가 마지막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죠. 박 부장님은 진심으로 호탕하게 웃어줍니다. 오, 대박인데. 아빠 닮아서 운동신경이 좋나 봐. 아들 포지션이 어디였지? 이 짧은 30초, 엘리베이터는 압박감이 아닌 웃음과 연대감으로 가득 찹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놀라운 연구를 보십시오. 리더가 직원의 업무 외적인 삶에 귀를 기울일 때 그 팀의 생산성은 상상 그 이상으로 폭발합니다. 단순히 친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증명하는 성과의 본질이죠. 조사 결과 상사가 나의 사적인 맥락을 이해해준다고 느낄 때 부하 직원의 조직 소속감은 최대 40%까지 치솟습니다. 이직률이 낮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생기는 겁니다. 업무 외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차가운 직장 상사가 아니라 따뜻한 멘토이자 진짜 사람이 됩니다. MZ세대가 갈구하는 심리적 안정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 한 팀원이 어깨를 늘어뜨린 채 당신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부장님, 이번 주 일이 계속 꼬여서 정말 완전 방전됐습니다. 도저히 힘이 안 나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위 1% 리더는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다섯 번째 비밀, 바로 감정에 이름을 붙여 돌려주어라입니다. 먼저 평범한 리더, 김 부장의 대처를 보시죠. 에이, 일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때가 있어. 주말에 푹 쉬고 훌훌 털어버려. 다음 주에 다시 파이팅하자고. 전형적인 격려 같지만 이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의 원천 봉쇄입니다. 직원은 전혀 위로받지 못한 채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섭니다. 역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고립감만 남긴 채 퇴사 결심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죠. 자, 이번엔 상위 1% 리더 박 부장의 팀입니다. 똑같이 번아웃이 온 직원이 찾아와 말합니다. 부장님, 진짜 다 포기하고 싶네요. 이번 프로젝트는 도저히 끝이 안 보여요. 이때 박 부장은 조언 대신 감정의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진짜 방전될 만하네. 내가 봐도 그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야. 그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가 정말 무거웠겠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크게 한숨을 내쉬며 답을 찾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좀 살 것 같네요. 그래도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의 힘입니다. UCLA의 저명한 뇌과학자 매튜 리버만 교수는 이 놀라운 심리 기제를 감정의 라벨링 아펙트 라벨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뇌를 치유하는 고도의 기술이죠. 상대의 막막한 감정을 언어로 이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공포와 불안을 관장하는 뇌의 편도체 활동이 눈에 띄게 진정됩니다. 요동치던 감정의 파도가 고요해지는 순간이죠. 리더 여러분, 제발 섣불리 해결책부터 던지려 하지 마세요. 그건 소통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그저 그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지 알아주는 것, 그 한마디가 팀원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위대한 비밀을 목격한 김 부장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부터 구글이 검증한 이 5가지 잡담의 기술을 자신의 팀에 직접 이식해보기로 한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죽을 만큼 어색했습니다. 속으로는 라떼는 말이야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을 깨물며 그저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며 말이죠. 그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한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히 선을 긋던 직원이 먼저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의 빗장이 풀린 것이죠. 3개월 뒤 고요했던 회의실에서 자발적인 문제 제기와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내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확신이 혁신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반년 뒤 김 부장 팀의 이직률은 0%가 되었고 1년 뒤 회사는 창사 이래 최고의 팀 매출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리더십은 거창한 전략이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어주는 사소한 잡담 속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복도에서의 10초, 엘리베이터의 한마디. 오늘 여러분이 건넨 따뜻한 공감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삶의 물방울 김민수였습니다.